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바쁜 시간 쪼개서 조인을 해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판사 없이 어떻게 해외에서 출판을 하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의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까지 출판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은 유용한 리소스와 이제 스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Q&A 세션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플라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북스는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 플랫폼이고요. 이제 어플라이 북스는 올해부터 이제 그 출판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북미권의 아시안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출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다양한 책들을 이제 제가 발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아이디에이션 하는 것부터 출판까지 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당연히 못하고 커다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은 바로 카테고리를 리서치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들어가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지 그 카테고리를 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먼저 서치를 했는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이 퍼블리셔 라켓이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살 때는 87불인가 89불인가 이랬는데 지금 아마 그냥 정가는 97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책 출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반드시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만족했던 서비스입니다. 이 퍼블리셔 라켓을 사용을 하면은 아마존에 있는 진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에 본 게 이 카테고리 서치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책을 정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우선은 어떤 책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이 5살이고 제가 그때 딸 책에 많은 돈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소비자로서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먼저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어린이 책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리셔 마켓에 가가지고 그 children's books를 쳤었어요. 일단 children's books를 치면 여기 쫙 그 children's books에 관한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노릴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본 거는 바로 이 그 sales to top 10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 카테고리에서 넘버 원이 되려면은 하루에 몇 권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넘버 10에 들어가려면은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첫 번째가 넘버 원이 되려면 하루에 61권을 팔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61권을 팔아요. 그 말은 어차피 탑 10 자리, 탑 1 자리는 저는 처음부터 노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탑 10을 노리자. 내가 쉽게 탑 10에 훅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정렬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적은 순서로 정렬을 했는데 아주 적은 건 한 권인 것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권만 팔면은 탑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내가 한 번에 훅 탑 10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를 되게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그 large publisher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 대형 출판사들한테 지금 점령당해 있는가, 몇 퍼센트나 점령당해 있는가 이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요 두 번째 거 봐보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탑 10이 되기 위해서는 3권만 팔면 돼요. 하루에 3권만 팔면 되는데 문제는 그 large publisher가 87%래요. 근데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독립 출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는 책의 퀄리티와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함부로 제가 싸워서 쉽게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large publisher가 반 이상 넘지 않는 곳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선택한 몇 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제 2개인데요. 보면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가 있어요. 3권만 팔면 돼요. 하루에 3권만 팔면 그 카테고리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아직까지 large publisher 그 percentage가 23%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나머지 70% 이상은 어차피 다 같은 동일 출판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니까 싸워서 부벼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벼볼 만한 카테고리들을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카테고리를 한 대여섯 개 정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제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정해놓은 그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다 클릭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본 거예요. 북스에 들어가서 children's books 들어가고 education, reference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선택한 그 카테고리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 베스트셀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책들을 한번 쭉 훑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런 스타일의 책들이 굉장히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텐던시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 있잖아요. 뭐 예스24라든지 아니면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데 가서 다시 한번 비슷한 카테고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이런 스타일은 없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두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코리안 스타일의 책들은 이 랭귀지 러닝 코리안 책들이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네? 근데 한국에는 요즘에는 이런 올드한 스타일보다는 좀 다른 스타일이 많은데 영어권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은 있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로스 레퍼런스를 하면서 보시면은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내가 정해놓은 카테고리 중에서 이거는 내가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내가 괜찮게 파고들 만한 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제외해 버리시고요. 내가 들어갔을 때 파고들어서 해볼 만한 카테고리가 몇 개가 남을 거예요. 이제 그 카테고리들을 더 깊게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퍼블리셔 마켓에 들어가서 컴페티션 애널라이저가 있거든요. 이 컴페티션 애널라이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저는 여기다 이제 Korean Kids Books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그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키워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 뭐 잘 나가고 있는 책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퍼블리셔 마켓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초급자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퍼블리셔 마켓 말고도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의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봤을 때 얘네들이 이 정도 돈을 벌고 있구나.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US 사이트입니다. US 사이트인데 이 정도 돈을 벌고 있구나. 참고용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한번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우리의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비빔밥 책인데요. 이 비빔밥 책 지금 이거 미국 사이트만입니다. 미국 사이트 중에서도 아마존만이에요. 다른 거 다 포함 안 한 거예요. 다 포함 안 한 건데 이게 지금 10년 넘은 책이거든요. 10년 넘은 책이 monthly sales가 1,200불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아마존 UK, 아마존 오스트레일리아, 아마존의 안에 없고 그 밖에 있는데도 다 이제 따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 캡처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몇 년은 당연히 못 팔았겠죠. 근데 몇 년 뒤에부터 10년 넘게 지금 한 달에 1,200불을 벌고 있어. 해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카테고리 내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비슷한 컨셉의 책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그 카테고리에 내가 생각했던 컨셉의 책들이 돈을 벌고 있으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나도 들어가서 돈을 벌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한 거는 바로 키워드 리서치였어요. 과연 어떤 키워드를 내가 노려야지 이 사람들한테 잘 노출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사실은 키워드 리서치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Korean books for kids도 하고 뭐 Chinese books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이 퍼블리셔 마켓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에서 여기 두 번째 키워드 서치란이 있어요. 이 키워드 서치란에 들어가셔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책을 검색을 하기 위해 어떤 키워드를 넣겠다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컴페티션에 따라서 이제 색깔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막 그린으로 표시되고 여기 옐로우는 컴페티션이 좀 있다는 거고 컴페티션이 너무 심한 데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컴페티션 스코어가 막 80점, 90점 이상인 거 그게 컴페티션이 많다고 해서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만큼 잘 established 된 북들을 우리가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짬밥이 있어야 되는데 짬밥이 하나도 없을 때는 붙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제외했고요. 저는 적어도 여기가 옐로우 정도는 나오고 적어도 이 아마존 서치 이 볼륨이 한 500개 이상, 한 달에 500개 이상 나오는 것들을 따로 이제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키워드로 잡고 노리기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초안을 작성을 할 때 영어랑 한국어를 그냥 다 같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적은 다음에 한국어로 적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영어만 띄워가지고 전문 에디터 분한테 맡겨서 카피 좀 봐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에디터 분 같은 경우에는 업워크라든지 파이버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한 200불? 그 정도 200불, 250불이었나?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불 정도 내고 카피를 봐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만약에 어린이 책이 아니라 내가 좀 긴 어른 책을 쓸 거다.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안 작성을 한국어로 한 다음에 요즘에는 진짜 기계 번역이 거의 완전 되게 많이 발달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다른 외국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쓰시는 경우에는 딥L이랑 그 챗 GPT를 같이 쓴대요. 그래서 딥벨로 번역을 한 다음에 챗 GPT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톤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더 캐주얼하게 해라. 아니면 키즈 프렌들리하게 해라. 조금 더 포멀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에디터, 카피 에디터라고 치시면 돼요. 카피 에디터한테 맡기면은 뭐 너무 이상한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고쳐주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 흐름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요거 봐달라 그러고 만약에 카피가 조금 더 네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잡고 있기가 부족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카피도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카피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어른 책들을 하는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바로 북 포매팅 하시는 분들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파이버나 어플 같은 데 가지 않아도 크몬 같은 데 가면은 책 내지 디자인 이렇게 치시면은 되게 정말 멋있게 잘하시는 분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한데 이제 어린이 책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분들은 너무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2개월 기다려, 3개월 기다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은 너무 그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서 그거의 위험성까지 제가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동유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았었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라든지 핀터레스트에도 가서 그냥 뭐 children's book 하면은 치면은 여기 비헨스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핀터레스트나 비헨스나 둘 중에 어느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키워드를 놓고선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되게 AI가 많이 발달돼서 AI 툴 사용해서 그냥 완전 공짜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섬세하게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다음에 업워크 가셔서 거기서 업워크에서 이제 돈 내고 같이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 포매팅인데요. 이 북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캔바라는 디자인 툴을 사용을 했었어요. 원래는 어린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다 북 포매팅을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제가 막 그런 어떤 인스타그램에 올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저는 다른 나라 언어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낸 다음에 바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막 계속 짝짝짝짝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거 그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거기서 또 고용을 해서 계속 막 그렇게 돈을 들이기가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일러스트레이션 한 분한테 이 일러스트레이션 여기 글 적지 않은 거 그거 파일만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냥 캔바에다가 집어넣어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 글자 집어 넣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KDP 이거가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그 킨들 퍼블리싱 플랫폼인데요. KDP에 가셔서 이제 전자책용으로 그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어른책 같은 경우에는 킨들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어린이 책 같은 경우에는 킨들 키즈북스 크리에이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공짜로 그 내가 PDF로 올려서 그 안에서 EPUB인가? EPUB 그 포맷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책으로 출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EPUB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가지고 이제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아마존 KDP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하면은 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마존에서 KDP에서 올리면은 내가 재고를 감당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마존에 오더를 할 때마다 그때 아마존에서 프린팅을 해서 찍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재고를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입한 시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진짜 싼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당 500불 차지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비싼 경우에는 10,000불 이상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동유럽에 계신 폴란드에 계신 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2,500불 선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이게 저는 처음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 치고는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저는 좀 4세에서 7살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살에서 9살 정도 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 비율을 조금 더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저의 목표 예산은 한 1,500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카피 에디터를 고용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업월크에서 200불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북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캔바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캔바로 하기 전에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KDP 포맷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가지고 북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걸 못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고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싶었는데 이것도 파이버에 가보니까 북 포맷 고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매팅 고치는 분한테 처음에 한 130불 주고 고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캔바에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존 리스팅에 이제 카피라이터를 고용을 했었는데요. 카피라이팅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유입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환율, 즉 구매로 넘어가는 분들의 비율이 되게 많이 갈라진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지 않고 우선은 카피라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쓰나 한번 보고 싶어서 고용을 해서 저 리스팅 카피라이터한테 써달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저는 굉장히 잘 쓴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다음에는 아마 챗 GPT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스트라이팅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고스트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에서 출판하시는 분들의 그런 유튜브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진짜 사업처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책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펜네임이라 그러죠, 영어로. 펜네임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쓰게 한 다음에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고스트라이터가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있으면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맡기고 북 포매터가 포매팅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 나는 그거를 그냥 그 오거나이즈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책 퍼블리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서 제대로 된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달에 막 몇 권씩 그렇게 출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출판을 하려면은 당연히 내가 다 못 쓰죠. 내가 다 못 쓰니까 고스트라이터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캔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사업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캔바 비용은 따로 필요하진 않았고요. 첫 책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비용은 3,000불이 들었습니다. US 달러로.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내고 번역본을 한 5권을 내고 나니까, 번역본을 나머지 5권을 내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책을 하나 쓰는 데는, 책 하나 만드는 데는 막 5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번역본까지 5권을 추가하는 데 드는 거는 한 1개월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을 내는데 150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다음 목표는 2개월 안에 최소한 하나의 이제 책을 내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책 사업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권씩 내는 것을 목표로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도움이 됐던 리소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진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멘탈이 막 너무 흔들린다 이럴 때가 어떨 때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 이럴 때 진짜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를 쓰면서 이게 과연 그런 얼마나 가능할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완전 패시브한 인컴 스트림을 50대에 내가 완전히 누릴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유튜브도 거의 매일매일 볼 만큼 저한테 굉장히 큰 정신적으로 힘이 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자분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how to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주신 분이라서 이분도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 멘탈을 잡아주는 거에서는 이분이 되게 도움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KDP로 이제 사업을 해서, 이 출판 사업을 해서 20대 때 그 사업을 하나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원래 이제 그 식스피겨라 그러죠. 1억대의 로얄티를 받는 그런 그 출판 KDP 계정을 이제 이걸 팔았는데, 그걸 팔 때 뭐 그냥 800,000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걸로 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매각까지 가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처음부터 하는 거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책 낼 때 어떻게 그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아이디에이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각까지 가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를 많이 보여줘서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런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책으로 담아서 앞으로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런 저의 출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그 뉴스레터를 구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책이 발간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이제부터 같이